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그 입주자 대표의 회장 박태왕 회장님을 인사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노인회장님이 지금 자리를 아직 못 하셨는데 추후에 오면은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562 이장님한테 우리 마을의 현황, 지금 돌아가는 현황에 궁금한 점, 앞으로 우리 마을이 어떻게 발전하며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돼요. 이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먼저 인사 말씀. 인사를 아까 그걸로 하고 그 인사 말씀 별도로 더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작년에 저희가 오리하고 윤미가 진행해왔던 사업 정보를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어려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3년 동안 저희 그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렵게 또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또 연말이고 이렇게 한번 올해 팬데믹이 풀려서 주민들께 이장으로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마을에 여태 동안 같이 진행되었던 일을 저희가 좀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드리고 또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있으면서 한 3년 전에 대동이 할 때 우리 주민분들 아시면 방역버스 그때 뭐 온다 만다 했는데 그 3년 안에 지금 단입 있죠. 그거는 시간이 지나니까 돼요. 그거 됐고 또 이제 도로 문제에 있어서 지금 송전 2교는 내년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했는데 송전 2교 다리에 워낙 지작물이 너무 많이 묻혀 있어서 지금 그걸 다 철거하고 해놓냐고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내년 3월이면은 시작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일부 그 읍사무소 뒤에 내관을 납지 쪽으로는 뭐 다시 경계 측량 다 하고 보상 다 끝났고 그래서 거기 이제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그 다리 앞에는 우리 세강 아파트 들어오는 뚝방길 앞에 거기 다리 앞에는 해전교차로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해서 4차로가 다리가 하나 새로 생겨서 우리 주민분들이 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 내년이면 내년 한 연말쯤이면 공사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동네에서는 진행된 게 거기까지고요. 둘레길은 어떻게 되죠? 둘레길. 둘레길도 뭐 여기 우리 주민들이 저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지금 저쪽에 그 사계절 낚시터 쪽에 가시면 한 500m 정도는 수상데크가 돼 있고 그게 지금 저 점차적으로 용인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1년에 조금 해서 더 넓혀서 끝까지 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올 초에 선거 끝나고 이상일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 그 저희가 그 제일 먼저 부탁한 게 지금 이동 저수지 둘레길 그거를 먼저 빨리 좋게 완공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신경 쓰신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저희도 그게 되면은 우리 주민분들이나 이동 사시는 분들 또 밖에서도 많은 분들이 거기 그 둘레길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거기 그 진입로가 사계절 낚시터 뒤에 진입로 거기서 끊어져가지고 우리 아파트를 가기는 되게 힘든데 그런 라인은 없어요. 그게 네. 사계절 낚시터 앞에는 그 전부터 그 땅이 원래가 수자공사 거예요. 아니야. 농업기반공사 거예요. 농업기반공사 건데 그래서 처음에 거기 그 사계절 낚시터 앞쪽 공사가 저 송전 3리 이장님하고 거기를 예뻐서 통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기반공사 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그 연결이 안 되면 그 만들어놔도 저희가 사용하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기 그냥 여기 양문교회 쪽으로 해서 네, 그렇게 그쪽으로 다니셔야지 뭐 하다 보면 저쪽 뒤에 아파트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면 이제 도로도 다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 좀 불편해지더라도 우리가 지금 뭐 여태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해왔으니까 또 시간이 되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하시고 여기서 오래 사시면 하나하나 되지 않겠어요? 한 번에 다는 뭐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뭐 송년 올해는 저희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마을에서는 저희는 특별한 건 없고 저희가 이거 오늘 이 자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 한 번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못 만들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 시간 이후에 뭐 저뿐이 아니고 또 우리 이때 회장님도 계시고 또 노인 회장님이 이따 시간 되면 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아파트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답변할 분 있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릴 거고 또 우리 뭐 회장님도 아파트 협재인 회장님도 계신다 해서 아파트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들 해주시면 간단하게 뭐 대동에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가시지 마시고 여기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같이들 즐겁게 다가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두 개리가 있어요. 5리, 6리가 있는데 5리는 101동부터 106동까지를 5리라고 하고 그 다음 6리는 107동부터 113동을 6리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그 6리 이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 이장입니다. 오리 이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혹시 저도 뭐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답변하는데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화합과 소통회장을 만들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을 기회로 이제 주민들이 더 사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다 보니까 뭐 얼굴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오늘 얼굴을 좀 익히고 더 서로 뭐 마음을 열고 불편한 거 있으면은 건의도 하시고 그런 그 소통회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맨 처음에 제가 인사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그 5리 개발위원을 맡고 있는 이창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박태환 회장님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태환입니다. 저희 대표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드릴 말씀 없고 오늘은 5리, 6리 대동회다 보니까 크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혹시 저희가 그 연초에 이제 내년 2023년도에 내년 연초에 자리를 한번 마련할까 합니다. 대표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 가서 저희하고 오늘은 대동회에서 준비해 주신 음식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맛있게 들고 서로 그 주민 간의 소통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이때 회장이 계실 때 질의하셔도 됩니다. 예. 회장님 뭐 질문이 있으시나요? 예. 일어나서요? 네네. 저는 백발동에 사는 성목태 관이랍니다. 네. 예. 지금 저희 그 여러 가지로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관계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고를 자주 해주셔갖고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서 그 내용을 많이 듣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그 저희 주민들이 그러니까 식구들이 알 수 있도록 그 공사 관련 그 현황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다가 뭐 3분의 1 나누네, 2분의 1 나누네, 내년도 미루네 이런 현황들이 좀 헷갈리고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역시 공고하신 내용인데요. 감사 해임 이런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뭔말인지 알지 못하고 또한 그 공사함에 있어서 돈 요구하는 입찰 공개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 돈이니까요. 그 부분도 민초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질문을 예, 하신 거죠? 예. 회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지하 주차장 공사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본래 지하 주차장 공사를
5기 때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를 5기, 6기가 자꾸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7기에 와서 하게 되는데 5기, 6기에서는 이런 거를 저런 거를 신경을 쓰기가 싫었다고 해야 되나? 뭐 어쨌건 공사가 큰 공사다 보니 이 공사에 대해서 자꾸 딜레이가 돼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이제 7기에 와서 공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거를 저도 사실은 이 공사를 미루고 싶었지만 미루게 되면 지금보다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인건비라든가 자재값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인상이 돼서 결국은 올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저희가 4등분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 3등분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저희 대표들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결국은 3등분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1구간을 공사를 하고 내년 봄으로 미루는 이유는 지금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를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 앞에 학교에 가서 운동장을 좀 빌리려고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건의도 해봤습니다. 의뢰도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안 된다고 거절을 딱 자르는 바람에 사실 주차난이 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 내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 싶어서 내년으로 미룬 이유가 첫째, 겨울 공사가 되고 거기에다가 주차난도 심각하고 혹시라도 지금 1구간 공사를 할 때 저희 도로에 눈이 오게 되면 이제 서로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차 미끌림에 의해서 부딪히고 이런 사고가 일어날까봐 내년으로 미룬 거고요. 2구간, 3구간 미루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간을 2구간, 3구간을 주차난에 대해서 1구간 공사를 하다 보니까 2구간, 3구간에 대한 거를 내년 3월 달로 연장한 거를 4구간으로 나눠서 주차난을 조금 해소해 보려고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6기 때는 제가 없어요. 6기 때 공사를 하려고 했다가 못한 뒤로 미루는 거를 사실은 저희 아파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 저희가 입찰을 내도 들어올 수가 없는 이런 업체였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 금액이 들어가겠느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6기에 예산을 잡은 거죠. 예산 금액을 잡은 게 9억 얼마에 잡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9억 공사를 갖다가 7억에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6기 대표님들이나 7기 대표님들이나 분명히 알아듣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일 뿐이고 그 금액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그냥 기준점으로 잡아서 공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가산 견적을 받았습니다. 업체 세 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7억 2천이라는 금액에 들어왔고요. 한 군데는 7억 5천 얼마에 들어왔고 한 군데는 7억 3천 얼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하가인 7억 2천의 견적이 들어온 데를 저희가 그럼 7억 2천을 상한가를 잡고 공사를 합시다 라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 공사를 하게 되면서 그 7억 2천이라는 금액을 입찰을 내면서 7억 2천이라는 금액을 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도 저희가 업체들이 서로 담합을 한다. 이래서
저희가 그러면 관리소에 맡기지 않고 대표들이 직접 그 설명하고 설명회를 열겠다. 그래서 그때 감사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백발동 대표님 그리고 백림동 대표님이 그날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참석을 못했고요. 그래서 세 분이 오셔가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의 자료도 나눠드리고 설명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2차를 보게 됐는데 2차를 보고 난 후에 저희들은 최소 금액 전자이철로 최소 금액에 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 금액이 7억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하다 보니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최하한가에 업체를 주게 됐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앙공사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앙공사가 저희가 있기 전에 중앙공사가 저희 그 아파트에 무슨 공사를 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좀 알겠네라는 저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는 회장님 잠시만 제가 사회자로 우리 회장님이 좀 목도 타신 것 같고 하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인 이제 주민으로서 회장님한테 질문이 아니고 우리 감사님이 저도 개인적으로 주민이고 여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두 분인 걸 알고 있어요. 여기 백일동 감사님하고 백사동 감사님이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 내 그 어찌됐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끼리 싸움도 있었고 이 주차 대책 없는 어찌됐든 입주자 대표에서 이런 공사를 해갖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사실 장기 수성 계획이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걸 충분히 미뤘어도 되는 걸 갖고 강행을 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주민으로서 의심도 가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진행한 경과 어떻게 일구간이 됐는지 감사님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한번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실 의무가 있지 않나요?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그 해임된 감사분의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니 그건 아직 세 번째 질문이 남아 그러고 나서 이제 있으니까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질문 회장님이 지금 뭐 목이 타시고 하니까 우리 감사님이 원래 주민들한테 감사 보고를 하게끔 됐고. 사회자님, 지금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 오리웅이 이장님들이 수고하신 어떤 그 종합적인 그 발표를 하는 대동이잖아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입세 대표가 회장님이 준비를 해오셨는지 안 해오셨는지 모르지만 마이크를 대고 해야지. 마이크를 대고 해. 근데 이장님들은 지금 인사만 하고 아무것도 못 하셨잖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지금 아까 지금 이제 질의를 받는 순간이니까. 아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쉽게 이게 이제 마무리될 수 있는 어떤 이게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분들이 일단은 대동회를 알고 나오셨지 입주자 대표에서 진행하는 또 우리 아파트 진행하는 공사 때문에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꼭 필요해서 질문을 하시되 그 대답도 이장님들한테 먼저 대동회에 대한 어떤 얘기를 마무리한 다음에 하셨으면 어떻나 하고 건의지. 대동에 뭐할 얘기 하십시오. 다 됐어요. 이장님 어떻게 뭐 별도로 하실 말씀 아니,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회장님.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대답을 할 거고, 우리 이때 회장님한테 지금 질문을 하신 거잖아, 우리 저쪽 주민이. 근데 거기에 대한 거를 그냥 짧게 해주셔. 너무 자세하게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대답을 해주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은 또 부연 설명 다른 분이 하시면 되지. 제가 필요한 거 마을에 있는 건 제가 다 대답을 해드릴 거고. 지금 주민들이 궁금한 게 많은 거잖아요. 지금 대동회가 오늘 그 자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으면은 이장이 뭘 알려줘야 될 의무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아파트 입대에서 진행되는 거는 저희들이 이장들이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입대 이장님이 모셨으니까 입대 이장님이나
여기 관리사님도 있고 또 동대표님도 있고 간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내가 알아야지. 지금 뭐 유튜브는 막 저도 이제 봤는데 유튜브는 떠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는 주민들이 궁금하신 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간략하게 어느 정도 해소는 돼야 오늘에 있어서 이게 지금 서로 잠잠해지는 무슨 방법이 나오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덮어두면 자꾸 이게 퍼져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질문하시면 하여튼 마을에 있는 건 제가 최대한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니까 회장님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아는 데 편하게 하셔. 제가 준비를 오늘 대동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대동회라고 해서 저도 이제 주민분들한테 인사하러 나오는 거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제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 아니, 주민들이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제가 나머지 그 감사 두 분의 얘기를 드릴게요. 그 업체하고의 그 이제 공고도 붙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10월달 동대표 회의를 할 때 그 3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업체하고 감사님하고의 오고 가는 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내용을 10월달 입대 회의를 하는데 감사님 그때서는 두 분께서 지하주차장 공사건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그 감사 내용이라고 하면서 기록을 해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쭉 하다가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업체하고의 그 300만 원이라는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선물하고 이런 거를 그때 회의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감사님이 받으셨으면 관리실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회장인 저한테 먼저 이런 일이 있었다. 업체 측에서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근무처 주소를 좀 알려다오 해서 근무처에 찾아가셔서 두 분이서 이루어진 일이 왜 회장이 모르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관리 사무실에 가서 소장님한테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회장한테 그 큰 사건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10월달 그때 10월 21일 날 동대표 회의를 하는데 그때 문구를 작성해온 그 내용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많이 났죠. 왜 회장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러고 있다가 그 내용에 보면 10월 25일 날 감사님 두 분과 그 업체 상무라는 사람하고 외부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내용까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화가 났습니다. 회장은 배제를 하고 두 분이서 감사 두 분이서만 외부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그 글을 봤을 때는 회장은 허수아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감사님들보다 제가 어립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회장인데 일을 잘 꾸리든 못 꾸리든 회장이 있는데 회장한테는 전혀 말 한마디도 없이 두 분이서 외부에서까지 만나기로 하셨다는 내용이 있어.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날 그리고 그날 회의를 하면서 소장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왜 저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근데 소장 이야기는 뭐라고 하느냐, 이게 감사님이 회장님한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분의 인격도 있고 그분이 혹시라도 해를 입으실까봐 말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사님 두 분은 그
그걸 소장이 저한테 보고를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은. 근데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사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업체 측에 제가 그래서 다음날 출근을 해서 업체 그 상무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본인은 거기 찾아가는 일, 감사님 한 분의 근무처에 찾아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시면서 그 후로 외부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는 전혀 자기가 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나서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 줄 아냐? 당신이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처음에 계약하면서 그런 소리 했지 않냐? 저희 그 대표님들 그때 계약할 때 몇 분 계셨고요. 저하고 소장님하고 다 있는 데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공사를 시작을 지금 이제 계약을 할 건데 계약을 하고 난 이후로 저희 대표님들이나 관리사무소에 음료수 하나라도 사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용납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또한 회장이지만 저한테 밥 먹자는 소리, 커피 한 잔 먹자는 소리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하고 통화를 한 게 내용이 그분하고 통화를 한 거는 다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뭐그 너무 길어요. 이야기 말고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때는 핵심 아니에요, 핵심. 사건이 좀 크게 됐는데요. 이제 이래서 이제 주민분들도 알게 되시고 이래서 아직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님은 저희가 우선 관리 규약에 나와 있는 그 규약대로만 저희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대표님들하고 11월 회의에 안건으로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감사님 한 분을 해임하는 걸로. 그랬더니 그날 감사님 두 분은 당연히 반대를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6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8분 중에.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억울하다. 본인은 가지고 와서 반납을 했는데 소장님한테 맡겨놨는데 왜 이게 잘못된 거냐? 억울하다라고 해서 재심의를 냈습니다. 재심의를 엊그제 11월 임시회의를 엊그제 진행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역시 감사 두 분님은 X표조차도 안 드시고 왜 다 들어주지도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다 들어주셨고요. 이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고 소명하시라고 그랬고 이번 임시회의 때도 소명을 하라고 해서 소명을 하셨고요. 해임 사유가 뭡니까? 해임 사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는 관리 규약에 나와 있는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를 하면 그래서 그 관리 규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만 해서 해임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신고했는데 왜 그게 개인 수재라고 개인 수요가 돼야지. 예, 개인 수재예요? 이게 우선 거기서 두 분이서 해결을 하고 처음부터 오셨으면 괜찮은데 이걸 본인이 받아가 가지고 오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나쁘게 보는 거지 받은 자체를 나쁘게 보는 거지 저희가 그 돈을 뭐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명을 들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방적으로 들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주민들 앞에서 백일동 감사님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명을 하고 듣는 것도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해명하고. 상황을 나가서 해주세요. 나가서. 왜 그게 해명을 대동에서 왜 이걸 하냐고. 준비를 했는데 대동에서 이거 하게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요, 대표님. 제가 현재 백일동 동대표로서 백일동 904호에 가는 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 들고 하세요. 듣고 보니까는 이게 돈을 받았다는데 저희 직장에 와서 던져주고 가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내비를 두고 누가 주워가나 개가 먹거나 내비를 두고 그냥 왔어야 되는데 그래도 너는 또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가지고 온 게 내 잘못이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누명을 쓰는 거죠. 돈을 달라고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니에요. 달라고 그런 적 없습니다. 그것도 먼저 자기가 전화를 했습니다. 커피 사달라고
잠깐 저한테 커피를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커피는 무슨 커피냐고 그랬더니 일 잘하는 사람 커피 좀 한 잔 사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럼 와라. 관리사무소로 와라. 그랬더니 관리사무소에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직장이 어디냐. 내가 직장 저기 상호를 가르쳐줬더니 직장 상호로다가 왔어요. 아침에 저한테 와가지고 지나는 길에 잠깐 들린다고 커피 좀 한잔 하자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꼬집어내 질러주면서 집사람한테 이럴 때 이런 기회에 점수 좀 따주십시오 하고서 주고 갔습니다. 근데 주면서 안 된다, 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내가 감사직 받으면서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걸 받으면 안 된다고 가져갈 것을 권했는데 도망가듯이 가면서 차에서 또 고기 세트까지 내려놓고 땅바닥에 내려놓고 차 타고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받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그것을 지금 몇 번씩 얘기를 또 우리 동 대표님들은 제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왜 받았냐는 뜻으로만 얘기를 하고. 잠시 제가 지금 네. 던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왜 동 대표님들이 지금 감사님의 이야기를 왜 안 믿는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고 그게 참 저기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저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그런 건 아니다. 좀 뒤가 부린 게 있지 않았나? 이게 내가 하나 때문에 나 하나 잘라버리면은 모든 게 끝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저 하나 잘라버리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저 하나를 해하고 시키려고. 이거 하기 전에 지금 동 대표님이 저기를 했다는데 회의를 하기 전에 동 대표님 저 회장님이 커피 한 잔 하면서 가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혼자 둘이 만나가지고 저더러 의무적으로 자진 사퇴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퇴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사퇴할 의향 없다. 왜 내가 사퇴를 하냐? 내가 그리고 나 주민한테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살고 저기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뭐 법적인 뭐 문제가 어쩌고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좋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돼 있다. 난 내 마음속엔 그렇게 하여튼 법적으로 가더라도 갔으면 좋겠다. 내 명예를 살려서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관리사무장한테 줄 때 관리사무장을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관리사무소예요? 네, 관리사무소 소장은. 관리사무소에 제가 이제 그날 퇴근하면서 바로 들렸습니다. 여기를 그 돈을 가지고 받은 날. 네, 그렇죠. 퇴근하면서 바로 가지고 와가지고 소장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사실 이런데 돈 좀 받아달라. 이거 내가 받으면 안 된다. 자기가 돈 쓰니까 그냥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강사님 말씀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주민들한테. 아니 그날 받아와서 온 게 아니라 하룻밤을 주무시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다 돼 있습니다. 저도 저기 회장님 말 맞다나 저기 다 통화 녹음이 돼 있듯이 저도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근무처에 CCTV가 잘 돼 있습니다. 거기 그 사람이 온 날짜가 돼 있습니다. 그 날짜가 시간까지 적혀 있습니다. 얼른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네, 일일이 지금 현재 그런 현황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지금 감사님은 나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회장님이나 감사팀이나 저희들 모든 분들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일일이 그거를 해명하기에는 우리가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다 보니 네, 예. 일일이 다 저기 하기는 좀 부족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런 건 어떤 기회를 가져서 저희가 또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지금 현재 의사들이 서로 상반돼서 예, 예. 지금 현재 어떠한 공방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도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셔서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이게 개인적인 거를 넘어서 공적인 거이다 보니 네. 법적으로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저는 제 명예를 걸고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그래서 박태환 회장님이 나한테 자진 살퇴를 할 것을 권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나는 자진 살퇴하고 싶지 않다. 아니,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예. 우리가 이 공사를 하면은 리베이트라는 것도 이게 존재가 좀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 300만 원으로 했다면 리베이트라는 자체는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무마를 그렇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대부분 이거 계약하고 이럴 때는
의례적으로 계약금의 7% 내지 10% 정도가 리베이트로 이렇게 나간다는 그런 것이 이제 공사 가능상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예. 그 금액을 그러면 300만 원이라는 돈으로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가요? 아니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리베이트가 몇 프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3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와서 그때서 지나고 난 다음에 바꾼 그런 이런 일이 벌어지는 다음에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5%에서 7%라는 금액이 공식적으로 공사 금액의 리베이트가 공식적으로 주어진다고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공사 상무가 쓸 수 있는 건 회사에서 안 아니고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7%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감사님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주민들이 너무 좀 답답해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거 소명은 그 정도로 하시고 예. 충분히 했다고 예. 개인적으로 들어서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팩트가 어찌됐든 300만 원을 받아서 그렇죠. 관리실에 갖다 줬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때에서 지금 100일 동안 이거를 해임시켰다는 안건은 뭐 다 문구에 붙어 그렇죠. 있었으니까 공지사항에 예, 예. 예, 그런 지금 뭐 현황이고요. 아까 질문했던 그 이거를 지금 현재 해임된 감사 해임이 지금 뭐 이때에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 자료는 끝이고 저는 아까 개인적으로 우리 또 최동순 감사님이라고 계시 백사동 감사님이신데 이 모든 현황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좀 이렇게 지금 이거 지금 자리가 안 좋은 불편한 상태라 지금 감사님은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걸 좀 알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으니까 한 번씩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상으로 마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4동의 동대표 최동순입니다. 감사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죄송하지만 말씀드려서 팩트만 좀 강하게 해갖고 좀 주민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아까 저기 그 공사 관련해서 우리 28일에 일부가를 또 사용 승인을 냈습니다. 이번에 28일날 제가 그 오전 11시에 왔는데 그날 그 동대표들이 다들 오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소장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그냥 관리과장 그리고 공사업체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우리 수성 페인터는 10장만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28일날 우리 주차장을 이제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일단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제가 14가지의 문제되는 부분을 감사 소견서를 써놨어요. 그래서 임시회의 연락을 했으니까 박 회장님이 그 차라리 정규에 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 공사에 지금 문제가 많았어요. 첫째 뭐냐면 우리 들어가는 입구 쪽에 2mm를 하게 돼 있는데 2mm를 했다는 증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건설 공사 무슨 뭐 연구소 이런 데서 그거를 다 스탬프를 수거해서 과연 2mm가 두께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거 볼 수 있는 기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사 소견서에도 감례서에도 그 요청을 해놨습니다. 과연 우리가 2mm 두께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그거를. 그래서 그걸 14가지 쪽에서 그거는 이제 요청을 해놨는데 제가 그 10월 22일 또 중간 그 수시 감사를 해가지고 주차장 감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실은 제가 이게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감사로서 그런 그 내용을 해서 이거는 고쳐주고 이건 이런 데에서 결과를 달라고 말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면으로 다시 또 요구를 해놨어요. 그래도 실제 그 서면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 지금까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 점은 제가 감사로서 열심히 앞으로 해서 앞으로 볼 때 좀 제가 처리를 하고요. 질문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101동 유 감사님 해임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핵심은 그겁니다. 10월 13일 아침에 오전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사업체 상무가 돈 갖다 놓고 선물 세트 5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소고기 세트 50만 원짜리를 갖다 놓고 간 걸 어쩔 수 없이 하다 놨다가 4시 10분에 업무 끝나고
관리소장한테 가서 보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어. 근데 소장이 난 모른다 이거 당신 갖다 써라. 어쩔 수 없이 가져왔어.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전화가 왔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그 이튿날 다시 또 제가 같이 유 대표님과 같이 가서 사무소에 갖다 놨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14일날. 근데 갔더니까 관리소장이 없더라고요. 경찰하고. 그 아가씨한테 얘기를 했죠. 자, 갖다 놨으니까 관리소장한테 보고하고 회장님한테 바로 보고해라. 핵심은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동대표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낸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회장님한테 우리가 감사들이 얘기를 안 한 게 섭했다. 회장이 감사 그걸 왜냐하면은 자 보자고 14일날 우리가 13일날 갖다 놨는데 21일이 대표회의였어요. 그럼 9일 동안 그러면 소장이 회장한테 그 얘기를 안 했던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잠깐만요. 저 이자가 잠깐만. 제가 말씀만 좀 하고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안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 우리 전 아파트의 관리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열흘 동안이나 그 돈을 갖다가 난 상태 300만 원 돈도 갖다 놓고 소구 세트도 갖다 놨는데 열흘 동안 그거를 회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관리소장의 직무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심의 신청권에서 얘기했을 때 소장이 먼저 자기가 보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회장님이 뭐 얘기를 하니까 다시 또 자기 보고를 안 했다고 번복을 하더라고. 그 우리 이거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증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잠깐만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재심의 신청을 제가 냈으니까 우리 규약이 있어요. 이게. 왜? 소명을 받아야 돼요. 왜 받아가지고 받았냐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표회 회장님이 그날 그 안건에서 해임 안건을 하면서 들어오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가결합시다 하고 있다고.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 관리위원회에 뭐가 있냐면은 동대표 해임 안건이 나왔을 때는 해임 당사자의 소명을 충분히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했다고. 그래서 제가 재심의 신청을 낸 이유가 뭐냐. 소명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관리규약 26조 7항에 대해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심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내면 법에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건 재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심회를 했는데 결과가 다시 또 해임권으로 결과가 났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 제가 재심회 안 때 뭘 했냐면 처음에도 관리업체 우리 공사업체를 부르라 그랬어요. 상무가. 왜? 그 사람이 돈하고 그 선물 세트 50만 원 가지고 돌아다녔으니까 불러가서 얘기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잠시만요. 아니요. 그래서 다 질문을 재심이 할 때 잠깐만 마지막으로. 질문도 받아주셔야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자, 이야기 끝나고 질문하세요. 재심이 할 때 또 제가 소장님 회장님한테 물었어요. 왜 공사업체는 안 왔냐? 그러니까 연락을 했습니까? 하고 제가 회장님 묻혀보니까 안 왔다라고만 얘기를 했대요. 두 번이나.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올 겁니까 말 겁니까 진짜 전화를 했습니까? 했더니까 안 왔다 안 하고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 요점만 얘기를 하자고. 이 사건을 만든 주범이 누구야? 공사업체예요. 그러면 우리 동료인 감사를 갖다가 해임시킬 것이 아니라 관리업체를 불러가지고 진위를 파악하고 걔들을 갖다가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걔들을 우리가 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자, 여기서 우리 동대표라든가 우리 주민의 어떤 화합을 방해하는 이게 핵심입니다. 감사님 일단 아까 질문이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 공사 중에 어느 날 새벽에 나오니까 네. 숨을 못 쉬겠어요. 그 겨울이잖아요 지금. 네. 주민들이 문을 꼭 다 닫고 자는데 네. 제가 나오니까 이게 뭐 가스가 샜나?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약품 냄새, 그 공사 그 한 냄새 때문에 완전히 집안에가 이 죽을 지경이에요.
가스가 나온 것처럼 너무나 놀랐어요. 그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지금 심사숙고해가지고 그거를 다 잘 해놓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 알겠습니다. 건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공사를 저희가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공사를 할 때 관리 원래 그 현장 관리 소장이 있어야 돼요. 관리 소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안전관리자도 없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서류로도 만들었고 이번에 다시 또 제기했어요. 그러고 가스가 나면 그걸 배출시켜줘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왜? 일하는 인부들도 그게 유해가 되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데 그것도 지키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엄청 힘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2차, 3차 공사를 할 때는 그 점을 더 우리가 신경을 그리고 쓸게. 주차할 때도 그 카메라 시간에 찍는 거 있잖아요. 네. 도로에. 그러면 그거를 용인시청에 가든지 교통계획에 가든지 해서 그거를 우리가 공사 중에는 시간을 좀 늘려주든지 좀 그 양해를 구해가지고 좀 확실하게 해놨어야지. 주민들이 맨날 그 찍혀가지고 그걸 들고 구청에 가고 그런 거 다 이렇게 다 잘 해놓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점은 앞으로 저기 그 부분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경찰서하고 용인경찰서하고 여기 파출소하고 다 공문을 보냈고요.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직접 나오셔서 그 공무원이 나오셔서 공사를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상황을 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공무원이 똑바로 주차 단속을 안 하냐 이렇게 저희 주민이 신고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분이 저희한테 서류를 갖다 주면서 혹시 주차 단속에 끊기면 그거를 관리사무실에 와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고요. 본인이 직접 갖다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제 귀에 들리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소명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관리사무실에 오면 공무원이라고 갔는데요. 예. 계속 단속을 한다고 거기서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두 번이나 걸려가지고 두 번이나 갔잖아요. 두 번이나 걸려가지고 두 번이나 갔다. 7시 20분까지 있는데 찍힌 거예요, 두 번이나.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주차 단속에 걸린 거는 지금이라도 거죠? 예, 지금이라도 11월 저희가 11월 28일 날 저기를 했으니까 그 전에라도 그 전 거면 가지고 오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네네. 제가 여기 이사원이가 지금 있는데 101동에만 저 제습기가 있었어요. 101동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아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계속 끌고 왔는데 그 지하에 그 거적두기를 깔아놓고 제가 관리실에 가서 난리를 폈어요. 내가 관리비를 내고 사는 이유, 공동주택에 사는 이유는 좀 더 편리하고 관리받기 위해서 내가 비싼 관리비 내고 공동주택에 사는 건데 이런 관리가 안 되면 내가 뭐하러 관리비를 내고 얘기 안 들리니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감사님들이 못하겠대요. 설치를. 그러면 감사 전화번호를 주라 나한테. 내가 감사한테 직접 얘기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난리를 펴서 이거 설치 안 해주면 나 이거 아주 가만 안 둘 거다 했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습기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이틀인가 3일 있다 소장한테 전화가 제습기. 백일동 저 대표님 여기 들어보세요, 감사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3일인가 있다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5대 설치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모님 같은 분들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소리까지 했거든요. 그 이유를 저는 좀 해명을 듣고 싶어요. 왜 못하죠? 뭘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제습기 말이에요, 지하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감사님 해임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그걸 못했으니까 지금 감사님하고 그리고 감사님이 하는 대답할 적이 아니에요. 공격부 회장이 얘기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 부분 있잖아요. 질문을 할 게 있어요. 예. 예. 그좀 우리 목적. 아니 일단 저기 해임권 끝내고 하시죠. 자 하나씩 제가 요거 바로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거는 그리고 실은 우리 입찰 과정에도 좀 뭐
좀 의문이 지금 저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좀 심도 있게 좀 보려고 합니다만은 실은 그 입찰 과정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이 참여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그때 세 가지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입찰이 아까 말씀하신 게 입찰이 우리가 7억 2천이 들어온 게 하나 있었고 7억 7천이었죠? 네, 7천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9억 6천이 있었어요. 9억 6천까지 관리소장이 낸 게 9억 6천이었고 그 다음에 주민분이 낸 게 7억 7천이었고 제가 받아간 게 7억 2천이었어요. 취약가. 그래서 7억 2천 들어간 거지 그 외에 9억짜리 없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분이 같이 해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상한가. 그래야 단합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관리소장님이 우리한테 제시한 건 뭐냐면은 9억 5천짜리에다가 공고문까지 딱 만들어 왔더라고요. 특허 하나 딱 넣어가지고. 그건 지명입찰이 되는 거예요. 그 설명에도 이해 못 하실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아니다 이거는 제가 상한가를 만들어서 입찰 단합과 입찰 방해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7억 2천을 했으니까 한 2억 3천은 아꼈죠. 잘 하시는 분이 여기 우리 저기 나와서 입찰 관련 이야기 말씀하신 분이 나중에 입찰 관련 얘기 끊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 답변을 회장이 해요. 아니 제가 그 입찰 관련해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공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에 날을 잡아서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여기서 제가 여기서 준비를 해서 오늘 하겠습니다. 끊어야 아니요. 입찰이 아니 지금 오늘 주세요. 공사건에 제가 앉으시고 아니 이게 저 대통령인데 그냥 이장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잠깐만. 아니 우리 대동회가 물론 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법적인 문제를 따서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유 강사님께서 혹시 해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거나 그러면 법적인 고소를 하시든지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판별이 될 겁니다. 여기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시간은 계속 가는데 그 얘기 갖고 왜 그러냐면 우리 감사님만 해임을 당하고 그러면 잠깐만요. 왜 감사님한테만 줬을까요? 어떤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서는 왜 제재를 안 했습니까? 왜 제재를 안 하겠습니까? 우리 이장님은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이장님권이 아니니까는. 이게 너무 시간을 오래 걸리는데 이건 이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 동대표 회장이 얘기했잖아요. 얘기하세요. 다른 날짜를 잡아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날짜 잡아서 해야지. 오늘 듣고 내가 좀 다른 점 그거는 도와주세요. 주민님 잠깐만요. 저 진정하시고 그렇게 오늘 모으면 되죠. 오늘 이렇게 대동의 자리에서 이제 이게 우리 백일동 감사님 사건이 불거지다 보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또 이때 회장님께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쏟아지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받아서 바로 갖다 신고한 사람을 이거는 그러니까 그럼 떳떳하게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준사의 업체부터 먼저 갖다가 조지세요. 준 놈이 먼저 잘못했어. 이런 이유가 뭔지 그 사람 조지고 나서 유감사님을 해임을 하든지 그 다음에 관리소장도 조지고 왜? 회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난 거니까 제 이장으로서는 판단이 그렇습니다. 자꾸 이걸 자꾸 끌고 가면 지금 주민들 대동의 자리에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제가 여기서 좀 마무리 할게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노인회장 파워에서 백부동에 나왔고요.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올린 거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안 보셨는지 유튜브도 정보방송 검색하면 제가 나옵니다. 유튜브 하고 있고요. 오늘 이 문제는 제가 유튜브를 계속 찍었기 때문에 결론은 좀 이게 또 완전 때문이야. 이게 또 잘. 저걸로 하시죠. 지금 이 어저께 내가 우리 박태환 회장님하고 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최동순 씨하고 이야기했고 유흥열 감사님하고도 다 만나서 이야기 다 했어요. 제가 다 알아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마을에 지금 이 체계가 있어. 뭐가 그냥 우리 저기 어저께 우리 박찬 회장하고 이야기했지만은 일이라는 걸 못하게 선후 왕 그게 있어요. 먼저 할 게 있고 뒤에 할 일이 있는데 뒤에 할 일을 먼저 해요. 앞에 할 일을 뒤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요, 술의 중술의죄는 쌍벌죄입니다. 둘 다 처벌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처벌해서는 법적인 처리가 안 돼요. 쌍벌죄라는 거는 구성 요건이 둘 다 처리해야 법적 구성이 돼요. 제가 법을 좀 많이 알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법 공부를 했고 또 군대 생활도 제가 법까지를 수사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서 이야기하는데, 쌍벌죄라는 건 반드시 두 사람을 처벌해야 돼요. 한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을 처벌하면 법적으로 무효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왜 준 사람은 놔놓고 받은 사람만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뭐 우리 식구니까 먼저 처리하고 이거는 남의 식구니까 내가 처리할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형사범입니다. 이거는 민사범보다 형사범이기 때문에 둘 다 고발을 해요. 형사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형사 고발한 그거 결과를 가지고 여서 관리 규약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거지. 아니 조사도 안 해보고 징계도 안 하고 무슨 어떤 뭐 상호 어떤 뭐 절차도 안 받고 무조건 동대표들 손으로 이거 회의 이거는 말이죠. 법적으로 아무런 무효가 효과도 없는 거고 그야말로 참 무식하다면 무식하다. 모든 이 절차는 말이죠. 선후왕급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대소경중이 어떤 걸 어떤 게 큰 거 어떤 게 작은 일인지, 응? 어떤 가벼운 일이 어떤 게 참 중요한 일인지, 어떤 걸 먼저 하고 먼저 뒤에 할 건지 이런 걸 국민이 정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처리하는 게 중구난방이야 이게. 내가 저기 뭐 이제 올해 80이제 내년 80인데 이런 일을 강요하고 싶잖아요. 내가 노인에 뭐 이렇게 좀 강요하니까 노인에다가 무슨 압력을 놓고 이래가지고 아니 참 창피해가지고 내가 말을 안 하고 싶은데 하나를 보자니까 이 말이지 너무 쳤다고지들 없어가지고 성질 나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올리고 있는 건데 여기 한번 저 유튜브를 오늘 또 좀 있으면 7시 반 8시면은 지금 나갔을 거예요. 최동순 씨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되면 내일 오후 되면 또 이것도 나갈 거예요. 이거 여기 보시고 앞으로 처리하시는 거 계속해서 잘 처리되는지 안 되는지 제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우리 박태환 회장님께서 최동순 강사님 그리고 유영열 강사님 다 동대표님들 다 똑똑하신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조금 서두르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천천히 순서에 맞게끔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사. 우리 그 주민들 따로 뭐 크게 아까 우리 강구원 대표님 뭐 제가 한 말씀 일어나. 저도 나는 질문하고 예. 이장님은 이거 다음에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삼동 대표를 맡고 있는 강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주민분께서 그 궁금해하시는 그 유흥열 그 간사님의 그 해임안은 사실은 저희들이 청렴 결백 깨끗이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일단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가결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해임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 일동에 입주민 여러분께서 찬발을 하셔가지고 동의를 해 주셔야만이 해임안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일단 뭐 해임안 쪽을 저희들이 가격을 했다고 해서 해임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 같은 동대표로서 주민들께 제가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과해서 될 일 아니에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지금 뭐 누구는 얼마를 받고 누구는 얼마를 안 받고 이런 말들이 구성해서 오늘은 그 이장님들께서
뭐 친목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마련하는 자리인데 사실 이게 웃어가면서 해야 될 자리예요. 근데 그런 건으로다가 굉장히 가라앉았는데 사실은 저희를 또 깨끗한 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했던 것 뿐이니까 일동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그러니까 감사가 해야 하려면 거기에 규약에 맞게 법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해임을 하는 거지. 그럼 본인은 질문을 안 아유. 받으시는데 왜 자꾸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 네, 알았어요. 그럼 업체 대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준 업체 대표는 어떻게 해요? 네? 업체 대표. 준 업체 대표. 업체 대표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유감 판정을 이제 가결시켰잖아요. 해임안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업체 대표는 다 붙여놓고 판단을 다 해야지. 그거는 사후에 이제 회장님께서 처리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기왕 이렇게 믿으셨으니 그냥 끝까지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무슨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재감사님이 말씀하신 그 법규라든지 재관 사업을 지키지 않았는데 제재도 안 하고 그 업체를 끌고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가 지금 대동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파트 발전이 중요한 거지. 아니, 그걸 그러니까 안짜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올 밤새도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성 대표님, 핵심이 주민들의 핵심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을 하실 거나 하시고 내려오세요. 간단하게 내려가세요. 뭐 질문을 저기 하세요. 제가 잠깐만. 대통령 얘기만 해. 대통령 얘기만. 잠깐만.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나와서. 네네. 나와서 이야기해. 10년이 국회의원이 뭐 시의원, 국회의원, 시장 다 써먹었는데 이 술래끼리 10년 지나도 이게 안 되는 원인이 어떻게 있는 거야? 그거. 저분님,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바로 일발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옆에서 봤습니다. 여기 성전역에 큰 대선배님들 계시지만 국회의원들한테 매일 속은 게 그거예요. 시장에 섰고 국회의원에 섰고 섰다 보니까 10년이 넘게 지금도 섰고 있습니다. 아까 좀 늦게 오셨는데 올해 저기 이상민 시장님하고 뭐 면담할 때 그거 먼저 말씀드렸어요. 저거 먼저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동욱의 그 이장님들 지금 뭐 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뭐 간담회는 꼭 참석하니까 거기서 다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좀 더 한 번 더 속아보시지 뭐. 네. 근데 작년에 시의원 유튜브에 90억이 국회에서 예산이 특정됐다고 유튜브에다 써버렸다고. 네. 그거는 이제 광고. 나도 그렇게 했으면 이장이 뭐 했다고 먼저 광고해. 그래 저기 오늘 이렇게 참 이렇게 입대하고 또 대동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공부해 주셔서 질문도 많고 하셨는데요. 우리 국회의원님 저기 해서 다음에 시간 한번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당 저는 뭐 더 많이 끌 수도 없고. 하나씩 더